수능 특강 독서 과학기술 1강을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 글은 사실상 충분히 읽을만 하고요. 너무 어렵지 않은 수준이다 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의 내용이나 글의 짜임새도 굉장히 좀 완성도 있고 깔끔한 편이어서 충분히 내신에서 활용하기도 좋고 나중에 연계에 더 또 검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식물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에서 얻는 탄소와 산소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영양 원소를 토양에서 얻는다. 토양은 식물 뿌리와 미생물이 무기 영양소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복잡한 생태계이지만 식물과 미생물이 상호 이익을 위해 공생하기도 한다. 자, 여러분, 식물 뿌리와 미생물은요,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공생 관계이기도 하다라고 지금 대조의 연결 어미를 통해서 연결되고 있는 거 보이죠? 식물은 탄수화물과 같은 유기양분을 미생물에게 공급하고 미생물은 식물이 토양 양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자, 그럼 보면요. 도식화 한번 해볼게요. 식물과 미생물은요. 경쟁도 하지만 공생도 한대요. 식물은 미생물한테 무엇을 주나 봤더니 지금 탄수화물과 같은 유기양분이라고 했으니까 탄수화물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럼 미생물도요. 이 식물에게 무언가 도움을 준대요. 근데 무슨 도움인지는 아직 안 나왔죠.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식물의 필수 원소 중에서 식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9종류를 다량 영양소라고 하는데 이 중 하나인 질소는 여러분 질소는요. 다량 영양소 9개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식물의 단백질, 핵산, 염료소 등의 구성성분으로 쓰이기 때문에 식물의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기가 78%가 질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질소 분자는 두 개의 질소 원자가 매우 안정된 삼중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생물체는 질소 기체를 직접 이용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식물에게는요, 질소가 꼭 필요한데요. 대기 중에 질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대기 중의 기체인 질소를 바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질소를 얻으려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질소 분자를 반응성이 높은 다른 질소 화합물인 암모니아나 질산염으로 변환하는 과정인 질소 고정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 그리하여 뭐가 필요하다? 질소 고정이 필요하대요. 근데 질소 고정은 뭔가 봤더니 이 공기 중의 질소를 다른 질소 화합물로 변환해주는 과정이 바로 질소 고정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1문단의 내용, 2문단까지네요. 1, 2문단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식물의 생존에 꼭 필요한 질소라는 것은 대기 중에 많지만 이를 직접 활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질소 고정이라는 새로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기 중에 질소를 바로 쓰지 못하는 이유는 질소가 삼중 결합이라는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합을 끊어내는 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네요. 자연 상태의 질소 고정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소 고정이 뭔지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죠. 주로 생물학적 질소 고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질소 고정 세균이 가진 질소 고정 효소의 촉매작용에 의해 질소가 환원되어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질소가 암모니아가 되는 거래요. 그럼 이렇게 화살표 연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시각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려면요. 자, 자연 상태의 질소 고정은 생물학적 질소 고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럼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하나인 생물학적 질소 고정을 보는 거죠. 전 정말 이 네모가 안 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정말 플렉스 여기저기 되게 많이 잘 쓰고 있는데 이게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질소 고정 효소는 철 단백질과 몰리브덴 철 단백질이라는 두 개의 성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러분 효소는요. 이러한 효소도 있고요. 이러한 효소도 있대요. 이거 쌤이 좀 자리를 바꿔볼게요. 여기로. 자, 둘 중 하나만으로는 촉매 활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둘 중 하나만으로 나타난다 했으니까 철 단백질과 몰리브덴 철 단백질이 둘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철 단백질은 ATP를 분해하여 얻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몰리브덴 철 단백질에 전자를 공급하고 자 여러분 쌤이 여기 옆에 한번 과정을 도식화를 해볼게요. 철 단백질이 무슨 일을 하나 봤더니요. 얘는 ATP를 분해하는 애래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ATP를 분해해서요. 에너지를 얻어내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얘가 몰리브덴 철 단백질에 전자를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자를 공급하게 된대요. 그럼 이 몰리브덴 철 단백질은요, 공급받은 전자로 질소 기체를 암모니아로 만든대요. 요렇게. 이 과정은 환원이다. 아우, 저는 이 산화, 환원 이 파트가 정말 싫었거든요. 쌤도 이제 그 학생 때 좀 약간 좀 빡센 학교를 가서 1학년 때 물화생지를 다 배웠었어요. 진짜 어이가 없죠. 그냥 통합과학 같은 걸 배워야 되는데 그 원 과목을 다 배웠거든요. 쌤도 이제 뭐 문과니까 사실상 내가 1학년 때는 문이과 구분이 없었고 나의 정체성은 문과인데 이제 물화생지를 다 배우고 특히 싫었던 건 이제 물리화학 이런 건 정말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특히 이제 화학에서 산화, 환원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막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막 귀에 잘 안 들어오고 조금 뭐 쉽지만은 또 않잖아요. 이런 파트가 되게 어려웠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글을 잘 따라가서 읽으면요. 쌤은 이런 거 안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아 나는 문과여서 이런 거 못하는데 이렇게 좀 과학 알러지 반응 보이지 말고요. 좀 이렇게 잘 따라가서 읽으면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좀 도식화를 해보세요. 그럼 눈에 딱 보이면서 좀 더 괜찮아질 때가 많거든요. 지금 이러한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네요. 철 단백질과 몰리브덴 철 단백질은 모두 산소 분자에 의해 빠르게 비활성화된대. 여러분, 자, 철 단백질도 그렇고요. 몰리브덴 철 단백질도 그렇고요. 얘네는 산소에 의해 비활성화된다라는 거는 산소에 의해서 이제 활성이 멈추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얘네가 비활성화가 된다는 거는 ATP 분해도 이제 끝나는 거고요. 질소를 암모니아로 바꾸는 것도 끝난다라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비활성화라는 건요, 질소 고정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철 단백질이 산소에 의해 활성이 반으로 줄어든 데 걸리는 시간인 반감기는 30 내지 45초이고 몰리브덴 철 단백질의 경우에는 10분이다. 이러한 비활성화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질소 고정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쵸, 여러분? 산소가 들어가면은 철 단백질, 몰리브덴 철 단백질이라는 얘네 둘 다 여러분 효소였던 거 기억하죠? 자, 얘네 둘 다 효소입니다. 질소 고정을 만들어내는 효소들이에요. 효소라는 것도 여러분 이제 뭐 이 활성을 더 하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멈추면 질소 고정이 끝나겠죠. 그런데 자, 여러분 그런데는요. 쌤이 늘 강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역접의 부사어지만 문제의 부사어, 예외의 부사어, 변수의 부사어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이런 상황들이 늘 따라다닙니다. 질소 고정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에너지는 산소 분자가 존재할 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세포 호흡 과정을 통해 생성한다. 여러분,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이 생겼대요. 질소 고정에는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에너지는 산소의 어떤 이런 호흡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산소가 없어야 하는데 산소가 없으면 안 되는 이상한 딜레마가 생긴 거죠. 이 상황이 여러분 바로 딜레마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뒤에서 딜레마라고 받아주죠. 생물체는 질소 고정에서 산소와 관련된 딜레마 나왔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문제도 원래 찍혀 있었습니다. 수능 특강에는. 위에 다양한 전략을 개발했는데 질소 고정 세균의 하나인 뿌리옥 세균과 콩과 식물의 공생이 대표적이다. 여러분 이걸 읽기만 하면 안 되죠. 이게 과연 뭐냐? 무엇의 전략이다? 그렇죠.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다. 여러분 그 딜레마의 내용은 뭐였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따라가 봐야 돼요. 딜레마라는 거는 산소가 있으면 안 되는데 산소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산소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효소의 비활성화 때문에 그랬죠. 효소의 비활성화를 막기 위해서는 산소가 없어야 되는데 근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산소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걸 좀 쌤이 좀 너무 대충 쓰느라 오해 있게 썼는데요. 그러니까 효소의 비활성화를 방지한다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효소의 비활성화를 방지하려면 산소가 없어야 되고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을 딜레마라고 했습니다. 질소 고정 세균의 대부분은 토양에서 독립생활을 하고 일부만이 식물과 공생관계를 형성하는데 뿌리옥 세균은 한정된 종류의 숙주식물로 하여금 뿌리옥을 형성하게 하여 공생한다. 뿌리옥 세균은 토양 속에서 단독으로 생존할 때는 질소 고정을 하지 않고 콩과 식물의 뿌리옥 안의 세포 내에서 박테로이드의 형태로 존재할 때만 질소 고정을 수행한다. 아, 여러분 이런 상태일 때는 질소 고정을 수행한대요.
뿌리옥세균은 ATP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대사연료인 탄수화물을 콩과 식물로부터 공급받고 질소 고정을 수행하여 생성한 암모니아를 콩과 식물에게 공급한다. 자, 여러분 여기도 한번 도식화 해볼까요? 자, 뿌리옥세균이 있대요.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근데 얘는요, 이제 콩과 식물은 이제 콩 종류의 식물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공생관계가 이루어지는데요. 뿌리옥세균은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주고요. 그쵸? 질소 고정을 통해서. 이 콩과 식물들은 뿌리옥세균에게 탄수화물을 공급해준다. 여러분 탄수화물은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자, 여기 앞에 보면요. 어딨나요? 그쵸? 유기양분이었죠. 유기양분.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문제에서는 유기양분이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탄수화물과 같은 유기양분이라고 했으니까 탄수화물은 유기양분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콩과 식물을 뿌리옥세균과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며 뿌리옥을 형성한다. 콩과 식물의 뿌리가 뿌리옥세균을 끌어들이기 위한 화학 신호를 내보내면 토양 속의 뿌리옥세균이 이에 반응하여 뿌리털에 결합한다. 자, 여러분 여기죠. 뿌리털. 자, 뿌리옥세균이 뿌리 피층의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물질을 발충하면 뿌리털의 끝이 굽어지고 세포벽의 일부가 분해되어 세포막이 함입되면서 가느다란 관 형태의 구조인 감염사가 형성된다. 여러분 여기에 형성된 거죠. 그쵸? 여기 지금 이 과정이 첫 번째 그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감염사는 뿌리의 피층을 통해 안쪽으로 신장하며 이를 통해 세균이 식물 뿌리로 들어가게 된다. 감염사에 있던 세균은 피층 세포의 세포질 속으로 들어가서 질소 고정을 수행하는 박테로이드로 발달하고, 자, 여러분 여기 박테로이드 보이죠? 세균에 감염된 피층과 내초의 생장이 계속되어 하나로 합쳐져 뿌리옥을 형성한다. 뿌리옥은 식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질소 화합물을 식물 전체에 보내기 위해 뿌리 중심의 관다발 기둥으로 관다발 조직을 발달시킨다. 여러분 여기죠? 관다발 조직 발달시키는 거. 성숙한 뿌리옥은 뿌리 직경보다 몇 배 두껍게 생장하는데 목질화된 바깥층은 기체의 출입을 제한하여 질소 고정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말이겠어요? 그쵸? 기체의 출입을 제한한다. 질소 고정의 환경을 조성한다. 이꼴 산소 출입을 막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콩과 식물의 뿌리옥에서 산소 공급은 주로 레그 헤모글로빈이라 부르는 산소 결합 단백질에 의해 조절된다. 여러분, 자, 우리가 산소가 들어오면은 철 단백질과 몰리브덴 철 단백질의 비활성화가 돼서 질소 고정이 끝나죠. 그러니까 여기 뿌리옥 세균은 이렇게 기체 이꼴 산소의 출입을 막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니까 산소가 필요했잖아요. 그러한 산소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레그 헤모글로빈이네요. 레그 헤모글로빈은 숙주식물에 의해 합성되어 박테로이드로 감염된 숙주세포 안에 존재하며 호흡 중인 세균의 세포로 산소 수송을 도와준다. 쌤이 금방 앞에서 말을 조금 이제 하다가 산소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럼 안 되고 산소를 공급해준다라고 하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이겠죠. 산소 수송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이로 인해 박테로이드의 산소 농도는 질소 고정에 필요한 ATP와 환원력을 제공하기 위한 호흡을 하기에 충분하면서도 과량의 산소로 인해 질소 고정 효소가 비활성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한다. 한마디로 딜레마를 해결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글은요 진짜 수능특강 독서 중에 정말 깔끔한 글인 것 같아요. 쌤들 이렇게 늘 매년 수능특강 독서로 수업을 하면요 가끔 너무 약간 좀 글이 너무 좀 대충 쓴 거 아닌가 생각할 때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 글은 너무 깔끔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공부하기에 좋은 지문인 것 같고요. 이거는 내신에서도 많이 쓸 것 같고 사실상 이건 좀 여러모로 우리 친구들이 참고해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느낍니다. 쌤은 수업을 듣고 나면요 그냥 덮지 말고 꼭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보고 본인이 잘 이해했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